대기업마저 위험하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지표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종합기업경기실사지수거든요. 기업경기실사지수라는 것은 기업의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매출 상위 600대 대기업만 조사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대기업의 경기 상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35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치라는 게 장기평균이 기준치거든요. 이 장기평균을 100으로 둡니다. 이 100에서 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가 꼬꾸라진다는 이야기고요, 위로 올라가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장기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당연히 경기가 쪼그라지는 거고, 장기평균보다가 이게 위로 올라가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이야기인데 35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다. 다시 말해서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가 지금 실제 경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2022년 9월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의 경기실사지수가 99.1이었습니다. 그때부터 3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말입니다, 100을 넘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은 역대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나 순간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얼마 안 있어서 반등하는 그런 역할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만 하더라도 2020년 4월에 59.3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9월에 가니까 99.5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21년 3월에는 109.2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V자 반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 4월부터 35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다. 그만큼 대기업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길게 지금 저성장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경기가 나쁜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어려워지는지, 대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대기업마저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디가 위험한지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보면 지금 제일 어려운 곳이 내수예요. 내수는요, 2020년 8월에 82.7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최저치입니다. 86.2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9월에 84.6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87.9로 굉장히 나쁩니다. 그나마 좀 좋다고 하는 게 수출이에요. 그죠? 수출은 97.5니까. 그런데 재고는 100.2예요. 재고는 높으면 높을수록 나쁩니다. 재고가 100을 넘어간다는 건 여러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쁜 수치예요. 그러면 지금 내수든 투자든 채산성이든 고용이든 자금 사정이든 수출이든 재고든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게. 이런 상황은요, 진짜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나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기업마저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사실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길게 저성장이 오래 가면요. 결국 말입니다. 대기업도 버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와장창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내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요. 이것이 대기업을 망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수출이 대기업의 상황을 좀 낫게 해준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수출조차도 지금 1월에는요. 2025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마이너스 5.1%입니다. 결국 력기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2024년 1월에 18% 늘어났는데 18% 이상 늘어나야지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1월에는 역기조 효과 마이너스 5.1%. 저는 이게 1월에는 휴일이 많아요. 휴일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2023년 1월에 16.6% 떨어진 것처럼 왕창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1월의 경기 지금 최악이다. 이게 수출은 대기업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나쁘면 경기가 나쁜데 지금 그만큼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하고 비슷한 지표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매 판매가 30년 만에 전분기 대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아마 10월, 11월, 12월까지 그렇게 되면 11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만큼 내수, 소매 판매는 내수거든요. 내수가 시원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마저 상황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2025년 성장률이 지금 1.8% 예상하지만 현재 말입니다. 투자은행들은요. 2023년 1.4% 뭐 여기에 근접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전문가들 중에는요. 지금 1.6%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용이든 투자든 심리든 다 쪼그라들고 있다.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기업의 심리가 부서지고 투자가 부서지고 상황이 점점 꼬여간다면요. 대한민국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심리를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심리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이 이게 지금 편성해서 돈을 뿌린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가 좋아질라 치면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계속 꼬여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는 점점 저성장의 늪인데 그 늪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이 말씀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요. 현장이 좋아야 되는데 현장 경제가 좋지 않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중소기업들은 죽어라 한다는 거예요. 알리나 테무의 공습도 문제고요. 한국 제품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내수 침체 때문에.
소비심리가 굳어서. 이것은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고 이제는요 대기업까지 타격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만큼 상황이 점점 꼬여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 빨리 분위기 전환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